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 1시간짜리 다 보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 유튜브 URL만 집어넣으면 유튜브를 얘가 읽어요. 읽어가지고 요약해주고 마인드맵 만들어주고 뭐 블로그를 써주고 다 해줍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릴리스 AI라고 한번 네이버 가서 쳐보세요. 릴리스 AI. 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제 만든 AI입니다. 네. 근데 다른 것보다 더 좋아요, 얘가요. 이 안에다가 PDF를 집어넣던, 문서를 집어넣던, 뭐 유튜브 URL 집어넣던 다 가능한 거예요. 릴리스 AI가 봅니다. 릴리스 AI. 릴리스 AI 들어가 보세요. 정말 신박한 물건입니다. 네. 릴리스 AI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가서 네, 한번 제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유튜브 가서 제 이름을 치면 제 강의가 떠 있을 거예요. 한 3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30분 다 들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릴스 AI에다가 URL만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얘가 쫙 읽고 요약하고요. 타임스탬프로 쫙 잘라주고요. 그리고 그거로 마인드맵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합니다. 자, 요 혼자 하는 게 제 아니라 강의 영상을 이 강사님 이제 공유 눌러가지고 URL을 복사하셔서 릴리스 AI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릴리스 AI가 최고입니다. 최고. 누르시고 이제 요약하기만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30분짜리 영상을 순식간에 얘가 쫙 읽어요. 예. 그 정도로 멀티모달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AI들이요. 네. 3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순식간에 읽어내고 텍스트로 바꾸고요. 요약하고요. 등등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발전되는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1시간짜리를 먼저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네. 그리고 생성형 AI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유튜브에 가세요. 유 선생한테 배우세요. 유 선생. 유튜브 선생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뭐가 나오면요. 다 유튜브에 올려요. 네. 요즘에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에 이런 그 개발자나 연구자들은요. 새로운 뭐가 나오면요. 이거 다 올립니다. 오늘도 이제 미드저니로 영상 만든다 올렸더니 저희 연구원들이 전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 올립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릴리스 AI 갔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자, 원래 빨리 되는데, 자, 잠시 후에 얘 또, 네, 오, 9분이나 걸리는다고 그러네요. 네, 자, 보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걸 해볼게요. 자, 갔더니 얘는 이제 AI 시트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끝내주는 기능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I가 전화를 걸어줘요. AI가 전화를 걸어줍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번 이제 출장으로 뉴욕을 가셨는데 식당을 예약해야 돼요. 네. 그런데 AI한테 얘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AI 통합비서 뭐 몇 월 며칠 네, 4명 네, 식당 예약해줘. 메뉴는 뭐야? 등등등 해가지고 텍스트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AI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식당을 예약해 줍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어떻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 통계청에서 어떤 뭐 민원 전화가 오던 뭐가 왔다. 그럼 웬만한 민원들 아니면 밤중에 근무 시간 이외의 민원들은 이제 AI가 전화를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거꾸로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쪽 가면은 통화비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통화비서. 통화비서 눌러가지고 한번 이제 여기에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게 사례. 보시면 실제적으로 AI가 전화를 걸어서 식당을 예약하는 걸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Thank you for calling Latone. For current hours of operations, press 0. For reservation inquiries or to speak with a host, press 1. To speak with a manager or chef, press 2. To repeat this menu, press pound. Transferring to Litone host. 전화를 거는 겁니다. AI가. Thanks for calling Litone. How can I help you? Could I reserve a table for 2 on Wednesday? Um,
As in next Wednesday or today, Wednesday? Next Wednesday, please. All right, April 2nd? Yes, that's right. 정지. Sure. 네. How many people?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게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눌러보실까요? 지금 가능한 나라가 이 정도예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젠스파크 같은 데는 거대한 시장이란 거대한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AI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젠스파크에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일본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식당을 예약해주던 뭐 예약해주던 미국으로 하던 등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젠스파크 가면은 교차 검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들을 챗GPT나 제미나이에 받았는데 진짜가 가짜인가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여기 가시면 팩트체크. 팩트체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팩트체크. 이 팩트체크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자료들을 집어넣고 팩트를 체크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얘가 팩트체크를 해줍니다. 어떻게 체크하느냐? AI 채팅 가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써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AI 채팅 가셔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모델들이 다양합니다. GPT를 쓰실 수도 있고 클로드를 쓰실 수도 있고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고 딥시크를 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딥시크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쓰게 했잖아요. 얘는 써도 된다는 얘기죠. 왜? 젠스파크에서 한 단계를 걸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회원 가입하는 거지 젠스파크에 회원 가입하는 거지 딥시크에 가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내가 딥시크를 써볼 수가 있어요. 클로드를 써볼 수가 있어요. 다른 모델들을 쓰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들을 찾아내고 싶은데 딥시크가 더 잘 찾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챗GPT가 잘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과 뭐 등등등 할 때 여기에 있는 모델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젠스파크의 장점입니다. 네. 자, 그럼 AI 시트 한번 가볼까요? AI 시트 가서 네, 눌러보시죠. AI 시트. 오른쪽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직도 얘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 환경이 늦거나 아니면 미국이 지금 이제 근무 시간이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또 그냥 냅두세요. 일하라고. 냅두고 여기 가서 뭘 할 거냐면 AI로 슬라이드 만드는 걸 해볼게요. AI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눌러서 똑같은 질문을 넣어보세요. AI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아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AI로 파워포인트 만들 때 감마라는 걸 많이 썼을 거예요. 감마. 근데 지금 감마를 다 많이 쓰니까 이제 식상해.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런 발표하러 갔는데 다 감마 만들면 식상하다는 얘기죠. 근데 젠스파크를 만들면요. 식상하지가 않아요.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젠스파크를 만든 걸 가지고 거기서 내가 수정하셔도 되고 PPT로 다운받아 수정하셔도 되는데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AI로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기능. 그래서 젠스파크에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매번 추가할 수 있어요. 매번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AI 슬라이드가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젠스파크를 비싸더라도 $25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도 만들고 시트도 만들고 교차 검증도 하고 가면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셔서 AI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슬라이드 누르시면 돼요. 슬라이드 누르시고 네, 만들어 보세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가셔서 네, 통계 인재 개발원 이건 이제 아까 만든 거고 네, 복사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 이 표지 같은 것도 잘 만들어냅니다. 표지 같은 거 잘 만들어냅니다. 생성형 AI에다가 이러이런 표지 만들어줘, 표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까 만든 모델 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만드는 여러 포스터들 만들 때 이제 초안을 이거로 만들면 되는 거죠.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주를 주더라도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외주 주지 않고 내부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뭐 포스터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등등등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카드뉴스도 잘 만들어냅니다. 카드뉴스. 카드뉴스 잘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아마 보도자료, 신문기사를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포스터만 딱 찍으시면 돼요. 포스터. 예를 들어 지금 뭐 통계 아카데미 뭐 8월 며칠 날 제주도에서 합니다 있죠. 그거를 포스터만 딱 찍으시면 돼요. 제미나이든 젠스파크든 찍은 다음에 위의 내용을 읽고 신문기사 작성해 줍니다. 제가 요즘에 신문사에 가서 이 강의를 하거든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야, 보통 이제 취재하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포스터만 딱 찍어도 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신문기사 쓰는 거 한번 만들라고 시키고 제미나이 가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미나이 가서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거만 집어넣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로 기사를 써줘, 한겨레 신문 기사를 스타일로 써줘, 신문 기사를 써줍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제가 환경부 같은 데 가서 그 홍보 담당들 모셔놓고 하루에 7시간 동안 보도자료 작성법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이면 끝나요. 2시간.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직원들도 그때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얘기죠. 야, 그동안에 어떤 보통 그 밑에 산하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들 가지고 보도자료 만들어서 신문사 보내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보내오잖아요. 밑에 산하 기관에서 그거 집어넣고 어떻게 신문기사 써줘? 그럼 신문기사를 써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일찍 와가지고 요거 찍어가지고요. 신문기사를 벌써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연구원이 이제 사진만 딱 찍으면요. 이따 가다가 신문사에 바로 송고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스피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 쓰는 방법 가능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합하는 것도 잘 됩니다. 여러 문서들을 내가 합치는 것들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업무일지가 있다. 업무일지를 따다닥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쫙 취합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줘. 그럼 쫙 업무일지를 취합해서 만들어줄 정도로 취합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취합하는 능력, 만드는 능력이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29,000원에 구독만 하면 이 친구는 내 업무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된다니까요. 브레인스토밍. 자, 그래서 그 2026년도 통계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얘한테 제안을 해봐달라고 그럴게요. 해외 사이트 보고 내년도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참조할 만한 자료들을 얘가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도자료 만들어 보는 거 하고요. 제가 원래는 데이터 분석 강의를 준비했는데 2회차에 아예 뭐 데이터 분석 강의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금 안 하고 좀 업무 효율화 관련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해버리면 다음에 오는 강사님은 지난번 했던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다른 부분 내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롬프트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은 질의응답 받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써진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여기에 요 교재에 있는 요거만 갖다가 그냥 찍은 거예요. 타이핑 친 거예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청 보도자료 양식을 참조해서 대조식으로 다시 한번 보도자료 만들어줘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계청의 보도자료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개조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통계청 보도자료 양식을 참조해서 해조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하는 거죠.
쫙 나옵니다. 네. 어떻게 사무관님 만족스러우세요? 얘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개조식으로 쫙 보도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좀만 수정해서 우리 그 양식에 넣어가지고 딱 보내면 되죠. 신문사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보니까 우리 통계 잡지 있잖아요. 여기에 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위의 내용으로 네, 우리 통계창 잡지에 넣을 네, 글로 작성해줘 해보는 거예요. 통계창 잡지에 넣을 네, 글로 작성해줘. 네. 근데 분량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5,000자 이상 작성해줘 하는 거예요. 위 내용으로 통계창 잡지에 넣을 이제 글로 작성해줘. 5,000자 이상 작성해줘. 그러면요.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통계창에 제가 기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며칠 걸렸거든요. 쓰는데 순식간에 했습니다. 순식간에. 네. 야, 대박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입니다. 네. 그냥 얘만 찍어서 올렸는데 보도자료를 써주고 그 다음에 통계창에 들어갈 글도 써주고 등등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내용에 통계창에 들어갈 이미지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들을 얘가 이해를 해가지고요. 그 통계창 잡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문 기사나 잡지 같은 거 보면은요. 거기에 들어간 거 다 AI로 만든 거 많습니다. 매일경제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밑에 멋진 그림이 있는데 밑에 챗GPT로 그렸음 나와요. 제미나이로 그렸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통계창에다가 이런 글을 쓸 때 여기 나온 이미지를 넣으시면서 밑에다가 제미나이로 그렸음, 제미나이 작성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렵게 뭐 잡지를 만들던 아니 어떤 뭐 보고서를 만들던 등등 할 때 이미지들을 요 이미지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저작권이 없습니다. 네. 저작권이 없어요. 네. AI가 만든 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되고 누가 써도 되고 다 쓰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은 우리 그 통계창 잡지에다가 오늘 강의했던 거 쭉 요약해서 넣고 얘 집어넣으면 이제 통계창 다음호에 탁 이제 넣을 수 있는 글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젠스파커에 가서 AI 시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지금 슬라이드 나왔네요.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슬라이드. 이건 시트고 슬라이드 표시. 요거 슬라이드 만든 거예요. 슬라이드 만든 겁니다. 내려가 볼까요? 네, 목차. 한국 및 OECD 국가의 교육 시스템 동향. 내려가 보세요. 네. 그리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젠스파크가 만든 슬라이드를 젠스파크에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저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 가능합니다. 네. 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발표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PPT 만들려고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들을 이제 시간을 줄이시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시고 이제 AI 비서한테 맡겨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에 가서 이제 슬라이드 만드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번은 시트 만든 거 제대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트 나온 거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시트 나왔어요. 네, 2023년도 인구, 24년도 인구 증감수, 네, 한 10,000명 줄었대요. 10,000명. 네, 전체로 10,000명이 줄었대요. 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대전광역시 인구가 10,000명이 준 이유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AI가 분석한 거를 또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자료들을 분석하게 하고 내 비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2023년도에 10,000명이 줄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얘가 딱 분석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막 뭐 신문 기사도 찾아오고 대전시청거 가보고 뭐 인구학자의 무슨 뭐 논문도 들어가 보고 등등을 찾아가지고요. 이러이런 요인입니다 나옵니다. 볼까요? 네.
그랬더니 열심히 막 읽죠. 네. 그랬더니 그 2024년도에 네, 대전의 인구 유출 원인이 뭔가 찾아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오고 네, 신문 기사를 찾아오고 논문을 찾아오고 찾아다가 원인을 찾아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공직 계신 분들이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죠? 원인을 파악하고 그 내년도에 뭐 어떤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뭐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직 계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물론 머릿속에도 많은 자료들이 계시겠지만, 네, 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얘기죠. 해외 사례. 그럼 해외에서 대전광역시정조에 되는 인구에서 그 인구가 이제 줄지 않고 늘어난 네, 그런 이제 시를 한번 찾아봐,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일본에 뭐 무슨 시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꼭 하실 때 팩트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찾아보시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낸 자료 가지고 100%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더 한번 팩트 체크를.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LLM에 세 가지 넣어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통된 답이 나오면 오, 한 90%는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면 거의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논문을 썼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논문을 써서 하버드대 교수 중에 저랑 이제 링크드인 친구가 있어요. 그 하버드 교수한테 AI를 썼다는 얘기 안 하고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소논문이에요. 보냈어요. 나 이 논문 썼는데 네가 한번 평가 좀 해줘 그랬더니 너무 잘 썼다. 조금만 보완하면 SCI급 논문으로도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잘 썼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제미나이가 잘 쓰더라는 얘기죠. 네, 소논문입니다. 네, 박사 논문 아니고. 네. 자, 했더니 얘가 또 계속 분석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얘가 분석하는 동안에 우린 이제 그 프롬프트, 여러분이 필요한 프롬프트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일하라고 시켜놓고 프롬프트 갑니다. 우리 강의안 가서 한번 볼까요? 강의안 가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좀 쭉 설명드리고, 6분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것들, 네, 아까 그 패들렛에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패들렛에 올려드렸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왜냐하면 제가 왔는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다음 주에 그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네. 자, 통계 분석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질의응답을 좀 줄이고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석 시각화하는 것들을요. 네. 자,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네. 하시면 먼저 이 챗GPT가 제일 잘해요.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서는.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얘가 제일 잘합니다. 자, 이 교재 몇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네, 19쪽 보세요. 19쪽. 네. 19쪽 보시고 한번 보세요.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데이터 분석을 챗GPT한테 하시려면 그 업로드 파일명을 영어로 바꾸셔야 돼요. 네, 영어로 바꾸셔야지만 얘가 잘 읽습니다. 네.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을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프롬프트를 잘 넣으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지시를 하셔야지만 얘가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그냥 넣고 이게 뭔지 알려줘 그러는 것보다 이 데이터는 뭐 넷플릭스의 무슨 데이터야 라고 영어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얘가 이해도가 빠릅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한테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 그럼 전처리를 해줍니다. 데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을 얘가 순식간에 전처리를 해줘요. 전처리해 줍니다.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집어넣을 넷플릭스의 어떤 샘플 파일이에요. CSV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네. 집어넣고 여기에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뭐뭐뭐뭐입니다. 뭐뭐 해가지고 전처리를 시행해 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시하고 나서 네, 여기에 얘한테 페르소나를 줘야 돼요. 너는 이제
뭐 통계청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라고 페르소나를 줘야지만 얘가 그거로 빙의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얘한테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한다라고 지시를 하셔야 돼요. 너는 예를 들어 통계청에 근무하는 20년 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라고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시고 이 지금 데이터셋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셋의 구조를 파악해줘라고 하면 얘가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난 다음에 데이터셋의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네. 파악을 한 다음에 한글로 시각화하시고 싶으시잖아요. 한글로. 그러면 나눔 글꼴, 한글 글꼴 하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우리 네이버에 가면 글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나눔 스퀘어 글꼴이 가장 잘 먹습니다. 나눔 스퀘어 글꼴을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아서 챗GPT에 먼저 집어넣으세요. 네. 넣으신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위의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뭐 등등등을 포함한 최대한의 시각화 자료를 내가 보여줘 그러면요. 내가 지시한 대로 파이 차트, 막대 차트 막 만들어 줍니다. 그중에 시각화가 가장 나한테 잘 되는 거 선택해서 그거로 다시 만들어 줘 그러면 얘가 차트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각화하는데 챗GPT가 가장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엑셀이나 CSY를 여기다가 올리고요. 파일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0개를 올리고 아니면 zip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10개 다 올리기 싫으면 zip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최대 500메가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최대한 프롬프트를 명료하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지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한테 프롬프트 명령을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선형 회귀 분석을 해줘 무슨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그런 걸 넣으시면 얘가 해줍니다. 한번 그거를 지금 챗GPT 가서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도출하고 싶은 결과들을 계속 넣으시면 돼요. 잘 모르면 거꾸로 질문하면 돼요.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뭐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꾸로 질문하면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못합니다 그래요. 아 이건 제가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로 어떤 업무 효율을 하실 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한테 거꾸로 역으로 질문하세요. 나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친구처럼 물어보세요. 그럼 얘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지금 가서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챗GPT가 제일 잘한다고 그랬죠. 챗GPT에 가셔서 먼저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죠. 네. 네. 첨부한 데이터셋은 넷플릭스 자료야. 네, 그냥 지금 한글로 해볼게요. 나중에 영어로 해보시면 더 잘해줍니다, 얘가. 그리고 파일을 영어로 넣었잖아요. 네. 한글로 집어넣으면 얘가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오류가 막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문으로 집어넣으면 잘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게 집어넣고, 네, 첨부한 데이터는 넷플릭스 자료야. 네, 데이터 전처리를 부탁해. 그러면 결측치, 뭐 이상치 등등등을 순식간에 탁 제거해서 네, 정제된 데이터로 만들어 줍니다. 네.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 통계 자료 가지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데이터 정제해줘. 그럼 정제해 준다는 얘기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데이터 전체를 해줘.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를 정제화 시켜줍니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얘가 이 데이터를 읽고요. 파이썬으로 역시 있습니다. 읽어가지고 분석을 해줘요. 어떤 데이터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할까요? 지울까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통계청 공무원들은 파이썬 기초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 네. 우리가 한글을 모르면 문서를 못 읽잖아요. 네. AI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읽으려면 파이썬 기초는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전처리를 끝냈대요. 끝내가지고 어떤 결측치가 있고 어떤 뭐가 있다 된 거죠. 그럼 데이터를 정제해줘 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제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데이터 분석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 주세요. EDMA, 그 다음에는 이제 EDMA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EDMA 분석을 해줘. 그럼 또 분석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의 프레임들을 한번 넣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쫙쫙 해주고요. 아,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그걸 못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손들 때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얘가 정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 됐다고 그래요. 이제. 정제가 된 데이터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뭐는 뭐로 대체하고, 뭐는 텍스트로 대체하고, 뭐 대체해가지고 컬럼과 이런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 컬럼과 이런 거 바꿨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라 그러면 EDA 분석을 해줘. 그러는 거예요. EDA 분석. 네. EDA 분석을 해줘. 해보는 거예요. 네. EDA 분석을 해줘. 그럼 또 막 파이썬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분석을 해줘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하면 좋을까라고 얘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로 뭐 원형 차트를 만드세요. 뭐를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랬더니 EDA 분석을 쫙 해주고 네, 오, 한글로 막 잘 나왔네요. 한글로 잘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자, 네. 근데 여기에 레이블이 깨졌잖아요. 네, 레이블이 깨졌단 말이에요. 아까 나눔 글꼴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나눔 글꼴을 집어넣으세요. 네. 먼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나눔 글꼴을 넣으셔야 돼요. 레이블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이 깨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눔 글꼴을 안 넣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패들렛에 나눔 글꼴도 올려드렸어요. 제가 정말 친절한 강사입니다. 친절한 강사. 나눔 글꼴도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그 프롬프트 명령어도 다 넣어드렸어요. 보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가요. 했어요. 네,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눔 글꼴을 집어넣고, 네, 다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나눔 글꼴을 집어넣었으니, 네, 앞으로 만드는 시각화 자료는 한글로 나오게 해줘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지를 합니다. 네, 인지해가 오, 그래, 내가 한글로 만들어줘야지라고 이제 한글로 만들어줍니다. 네. 나눈 글꼴을 집어넣고요. 네. 첨부 파일 나눈 글꼴이야.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다시 EDA 분석을 해줘. 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파이썬이 막 돕니다. 네. 굉장히 아까 방대한 자료들이에요. 이것들을 읽어가지고 네. 데이터 전체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시각화까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두 개의 변별력이 없잖아요, 이게요. 그랬더니 한글로 전부 나왔죠? 한글로? 네, 나 한글로 나왔습니다. 한글로 나왔어요. 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네,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꿔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얘한테. 그 막대 그래프의 그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별력 있게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요, 얘가, 그래. 네.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막 돌아가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얘 맘이에요. 네. 100%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볼게요. 제가 두근두근 거리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얘가 진짜 빨주노포 빨만 만들었네요. 빨주노초. 오, 만들었습니다. 박수. 아주 말 잘 들었습니다, 얘가.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한테 다시 질문을 하세요. 막대 그래프 말고 어떤 차트를 만들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만족할까? 막 한번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말고 어떤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하면 사람들이 만족할까? 그러면 얘가 제안을 해줘요.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원형 차트가 좋을 것 같아요. 파이 차트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초예요, 기초. 저한테는 오늘 기초만 들으시고 8월 달에 저 2회 통계 아카데미 때 또 제주도 가셔서 전문가에게 또 2시간 동안 정확하게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들을 한번 맞춰봤고요. 네. 한번 저기로 한번 가보세요. 파워포인트 가셔서 하시고, 파워포인트 가서 우리 몇 가지 프롬프트 명령어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만족스러우시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 나 저거 배우러 왔는데. 밝아지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 이제 요거예요. 네. 요거 다 우리 교재하고 패들렛에 올려드렸어요. 패들렛은 지우지 않습니다, 제가. 네. 거기가 보면은 예를 들어 뭐뭐를 하고 싶은데, 네. 위의 내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우선 핵심 아이디어만 간략히 정리해줘.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네, 이후 분석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점만 적어줘. 이게 바로 프롬프트 명령어예요. 어떨 때는 얘가 장황하게 막 나와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럴 때 이런 명령어를 머릿속에서 짜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요점 정리하는 프롬프트였습니다. 그 다음에가 자기검증 프롬프트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료들을 쫙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뽑아낸 다음에 요거를 꼭 뒤에다 붙여 넣어주세요. 이 프롬프트를. 이제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해줘. 피드백에서 논리적인 오류, 명확성 부족, 누락된 정보, 개선할 표현,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등등등을 다 찾아서 검증해줘. 이게 바로 자기검증 프롬프트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검증하는 프롬프트를 꼭 한번 넣어서 마지막에 더블 체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가 전문가 소환 프롬프트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계 전문가가 누구야? 나오겠죠. 네.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계 전문가 누구야? 한번 쳐볼게요. 누가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요. 네.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네. 저는 한 3개 정도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퍼플렉시티는 SKT 사용자나 아니면 농협증권에 회원가입하면 1년간 무료니까 그냥 쓰세요. 퍼플렉시티는. 그리고 나서 제미나이 쓸 건가 챗GPT를 쓸 건가 젠스파크를 쓸 건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하나를 쓰세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는 거랑 내가 한 달에 29,000원이든 35,000원이든 내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랑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 해지하세요. 매월 결제하신다면. 이거 커피 한 5잔만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통계 전문가 5명 찾아줘. 그랬더니 나와요. 이렇게 쫙 뭐라고 나옵니다.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네요. 네. 공무원 중엔 누가 있어? 물어보세요. 공무원 중엔 누가 있어?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를 소환해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네. 아까 워런 버핏 한 것처럼 전문가 소환해서 네가 예를 들어 뭐 고려대학교의 구자연 교수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구자연 교수의 논문과 이런 걸 다 찾아다가 그분의 시각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청장님 나오고 원장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어요. 네네. 자, 그다음 거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 소환 프롬프트 알려드렸고요. 아까 신문기사 쓰는 거 요거대로 쓰면 더 잘 나옵니다. 아까 내가 신문기사를 쓰는데 요걸 집어넣고 요 프롬프트 명령을 집어넣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입력문에다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것만 집어넣으면 더 잘 신문기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격려사 쓸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격려사 쓸 때, 축사 쓸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님은요 본인이 축사 격려사 씁니다. AI로 스마트폰으로 쓰셔서 본인이 직접 여기 가서 스마트폰 보고 읽으세요. 네, 오늘 뭐 무슨 행사, 격려사, 축사 본인이 직접 쓰십니다. 밑에 직원 안 시키시고 혼자서 직접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멘트 한번 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좀 받고 마칠게요. 네, 아직 얘가 완벽하다고 데이터 분석 쪽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개발 중이고 제가 하는 방법은요 계속 시켜봅니다. 네, 시켜봅니다. 네, 그러면 얘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뭘 만들 때요 얘가 답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시키시면 돼요. 계속 시키시면 돼요. 그러다 안 나오면 껐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나옵니다. 네.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네, 네. 아직까지는 얘가 데이터 분석 쪽까지는 완벽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아까처럼 빨주노 출판한보를 인식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 분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계십니다. 그럴 때는요, 명령을 주시면 돼요. 네. 다른 외부에 검색하지 말고 내 자료만 가지고 해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엑셀보다 CSV 파일을 더 잘 읽어요. 그래서 CSV 파일을 바꿔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도 좋지만 아까 노트북 LM을 쓰시면 순수하게 내가 올린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실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 한번 가볼까요? 네. 인물조사 같은 경우는 퍼플렉시티가 조금 그나마 낫고요.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가 낫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통계청장님 이름을 옛날 분으로 아직도 얘가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얘한테 검색을 하면 맨 밑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퍼플렉시티는 그나마 좀 잘 찾아오고요. 재미나 잘 찾아오니까 한 2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물 검색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네. 틀린 거 나오면은 이게 더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무슨 어디 기관장 이름을 썼는데 틀리게 나왔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날마다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